여기서 해보자는 게 뭐냐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타이틀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어떤 것들이 이제 구별이 가면 되냐면 우리가 조건인지 명제인지는 구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조건 보고 이름을 붙일 거야. 너는 충분 조건이구나, 너는 필요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는 짝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죠. 그쵸? 얘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뭐죠? 명제가 아니다.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지 명제인데 X는 짝수 그러면 X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저건 뭐야?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조건.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조건 P라고 이름을 붙였었다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X는 자연수라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 혹은 식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치?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할 것 같다. 맞지? 그래서 얘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너는 조건 Q라고 할래. 라고 해서 조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각각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X가 짝수이면 X는 자연수이다 라고 해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문장을 하나 만들었다. 조건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얘는 명제가 된다 라고 배웠다. 명제가. 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참인 명제입니까? 거짓인 명제입니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얘들아, 짝수이면 자연수 맞나요? 맞죠?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라고 한다. 참인 명제라고 하겠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냈었냐? 이거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쓰면 화살표 하나만 쓰면 P이면 Q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걸 쓴 거고요. 참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두 줄. 딱 이렇게 두 줄 딱 끄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였어. 기억나지? 이거야, 이거. 그럼 얘가 참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볼 수 있다 했어. 짝수들 다 모여라. 그게 P집합이죠. P집합. 자연수 다 모여라. 그럼 자연수 안에 짝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집합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라고 해서 어떤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해. 근데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이 안 돼. 그러면 각각의 집합을 떠올려 봐라. 그 집합의 포함관계를 봐라. 그래서 작은 집합 쪽에서 큰 집합 쪽으로, 즉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거 이렇게 본다라고 했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왜? 너무 복잡했을 때는 뭐 이용하면 된다? 두 글자. 뭐 이용하면 된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봐. 뭐 이용하면 된다고? 대우. 기억나지? 대우를 쓰면 된다. P면 Q이다고 참 거짓이 동일한 게 하나 있다. 명제가. 그게 뭐다? 이 명제 대우. 뭐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자리 앞뒤 바꾸면서 부정 하는 거였어. 기억나지? 오케이.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단 말이야. 그럼 자, 됐어. 여기까지는 복습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P라는 얘 있죠? X가 짝수라는 이 P 조건을 뭐라고 하냐? 중딩 때, 중학교 때는 이거를 가정이라고 불렀었어요. 이 P 조건 뭐라고 할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불렀다고? 이 앞에 있는 거를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있는 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결론이라고 했었다는 거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할 때 앞에 건 가정, 뒤에 건 결론. 그래서 P가 가정, Q가 결론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새로운 용어를 배우겠다는 거죠. 새로운 용어. 자, 그러면 여기서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물론 P도 앞에 있는 것도 조건이고요. Q도 조건인데 가정인 조건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화살표상으로 보면 화살표의 앞에 있는 애가 충분 조건이에요.
화살표 뒤에 있는 애 있죠? 결론에 해당되는 애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필요 조건이라고 하기로 했다. 약속이야, 약속.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했다. 아, 화살표 앞에 있는 게 충분 조건, 화살표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우선 기억하시고요. 우선 기억하시고, 그럼 왜 저걸 저렇게 불러요? 라고 하면 언어적으로 보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참이잖아.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칠게. 이 문장을. 그럼 얘가 왜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하면 너네 봐봐. 짝수인 애들이 있어. 짝수. 어떤 X가 짝수야. 그럼 걔가 짝수이면 걔는 자연수인 건 맞잖아. 그치? 짝수인 애 보고 너 자연수야 라고 하면 맞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짝수라는 거는 진짜 얘가 자연수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얘만 가지고 충분하다. 다른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 짝수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얘가 자연수라는 건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P 안에 들어있는 애는요, Q 안에 반드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P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Q 안에 있다라는 게. 짝수는 짝수인 조건만 가지고도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건이에요. 충분해. 응? 이런 거야. 오케이? 전 남자야. 남자. 그럼 제가 사람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뭔가를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돼? 나 남자인데? 남자면 사람이다. 그랬을 때 제가 남자라는 거는 제가 사람임을 밝히는데 충분해. 그냥 내가 남자인 것 자체가 충분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보자면, 거꾸로 봐봐. Q이면 P이다 라고 했다고 해봐. 자연수이면 짝수이다. 뭐라고? 자연수이면 짝수이다. 그건 틀린 말이잖아. 이거 거짓인 명제 아니야. 거꾸로 보자면. 맞지? 거짓인 거에 반례를 들어보세요. 그럼 뭐야? 우린 자연수이지만 짝수는 아닌, 예를 들면 x가 3이라든가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만 가지고는 좀 봐봐요. 자연수이면 짝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자연수만 가지고는 걔가 짝수일 수도 있고 짝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충분하지 않아요. 요렇게 갈 거면 이 큰 데 쪽에서 작은 데 쪽으로 갈 때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필수적으로 넌 자연수다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 외에 추가 조건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짝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말은 좀 어렵지. 그래서 보통은 이건 용어고 약속이니까 아, 왜 충분이지? 왜 필요지? 라고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 이제는 아, 그런 식으로 어원이 나왔구나. 그럼 받아들이시면 돼. 아,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약속을.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편하게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 아유, 얘가 충분한가? 아, 얘는 더 필요한 조건인가? 더 필요한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자, 보통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결론적으로는 요 네 글자를 가지고 보통 얘기한다. 주충, 바필. 주충, 바필. 주충, 바필. 주충, 바필.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화살표를 주는 게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게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하면 편하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그냥 빨리 외우는 공식 같은 건데 주충, 바필 뭐라고? 화살표를 주는 애가 충분 조건. 아, 너 화살표 주고 있구나. 충분 조건. 화살표 받고 있는 애가 필요 조건. 너 화살표 받고 있네. 그럼 필요 조건. 작은 게 충분 조건, 큰 게 필요 조건. 주충, 바필. 주충, 바필만 기억하면 된다, 사실. 오케이? 이 얘기야. 오케이?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정식 용어. P는 앞에 있는 가정에 해당되는 P는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 P는 충분 조건 이러면 감점됩니다. 감점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얘가 얘이기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라는 뜻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원 자체가 P는 다른 조건의 하나인 이 결론 쪽에 들어있는 애가 되기 위한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P는 충분 조건인 건 아는데 이 Q이기 위한을 빼먹고 쓰는 경우에는 감점된다는 거야. 다 정확하게 P는 충분 조건 NO!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뭐이기 위한 꼭 써야 돼. 꼭 써야 돼. 습관적으로 평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화살표를 받고 있는 Q는 뭔데요? Q는 필요 조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Q는 P이기 위한. 아니 Q 안에 들어있는 애는 무조건 P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더 있어요. 그래야지만 P가 되거든요. P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쓴다. 뭐뭐이기 위한을 꼭 써야 돼. 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정확한 멘트는 이렇게 쓴다. 여기까지 개념입니다. 됐죠? 뭐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지금 배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 텐데 뭐냐 그러면 그 아래 개념 체크에 있는 걸 좀 잠깐 볼게요. 개념 체크 3번에 있는 예를 좀 들어볼게요. 3번에 1번, 2번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3번 개념도 얘기해 봅시다. 자, 봐봐요. 자, 개념 체크야. 그 아래에 있는 거. 개념 체크 1번. 1번. 네, 1번. 참 봐봐요. 자, P라는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X는 4의 양의 배수. 그냥 4의 배수라고 할게요. 자, Q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X는 2의 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4의 배수하고 2의 배수하고 누가 더 큰지 상상하셨어? 누구 안에 누구 들어있는지? 자, 뭡니까? 라고 하면 2의 배수들, 짝수들 다 모여. 그럼 그 안에 4의 배수들이 있는 거죠. 그쵸? 이런 포함관계예요. 그러니까는 P이면 Q이다. 이거는 참이겠죠. 맞죠? 거꾸로 Q이면 P이다는 거짓이겠죠? 그래서 우선 참거짓을 판단해라. 여기까지 그랬지. 참거짓 판단했지. 그런 다음에 걔가 빈칸 안에 알맞아 들어간 걸 골라보세요. 그랬는데 걔 뭐라 했어?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썼어. 뭐뭐이기 위한이라는 거는 그대로 쓰는 거고 결국 P가 무슨 조건이라고 쓰는 거야. P는 무슨 조건이냐. 그러니까 P는 화살표를 주고 있네. 주고 있어. 그래서 이 조건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주충 바필. 화살표를 주는 건 충분, 받는 건 필요. 간단하지? 이거 이해 안 가진 않을 것 같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쓰면 답이라는 거. 거기에 충분이라고 빈칸에 쓰면 답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볼 거예요. 2번 봐. 자, P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X는 4의 양의 약수. 그냥 4의 약수로 쓸게. 자, Q가 뭐냐? 그러면 Q는 X는 2의 양의 약수. 그냥 2의 약수로 씁시다. 됐죠? 진리집합 생각하셨죠? 어떤 거냐? 그러면 4의 약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P집합에 4의 약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2의 약수가 있겠죠. 그래서 1과 2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는 요 바깥쪽에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포함관계를 보면 P면 Q이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4의 약수면 2의 약수이다. 거짓이죠? 그쵸? 발레가 있잖아요. 4. 얘는 4는 이건 맞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발레라는 게 뭐였어? 발레는 요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가 발레라고 했다.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건 만족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발레가 속하는 집합은 어디입니까?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발레가 속하는 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 즉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을 뺀 거. 차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네, 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거꾸로 가봅시다. Q이면 P이다.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맞지. 2의 약수면 다 4의 약수지. 그치? 참이야, 참. 됐어. 그럼 자, 여기서 보는 거야. 얘를 굳이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정확하게 써보자면 어떻게 된다고?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야. 지금 두 줄로 쓰자면 이렇게 정확한 기호로는 이렇게 써야 돼. 맞지? Q이면 P이다 참이야. 그랬을 때 걔 뭐라 했어? P는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어. P는 무슨 조건이니? 여기서 잘 봐. P는 Q이기 위한은 그냥 붙는 거야. 매번 붙어야 돼.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P는 무슨 조건이냐고 화살표를 받고 있지. 받고 있어. 화살표를 얘가 받고 있다고.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치겠다. 이제 그동안은 그냥 조건 이랬는데, 넌 화살표를 받는 쪽에 있는 조건이니? 그럼 넌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안 갔나요? 리액션. 갔어? 오케이. 잘했어. 용어야, 용어. 오늘 배우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 됐어. 그럼 자, 원모 하나 더. 3번. 3번이 이제 기존에 지금 안 나왔던 건데 뭐냐 봐봐. 3번 볼게.
P가 뭔가요? 그랬더니 등식이 하나 나오기를 이렇게 등식이 나왔다는 거야. 뭐야 1차 방정식이네. 그 조건이야 조건. X값에 대해서 X 저 해 있잖아 따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거든. 자 Q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Q 조건이 X니 이것도 1차 방정식이네. 뭐 해를 대놓고 줬지만 1차 방정식이야 둘 다. 그치? 근데 얘를 잠깐 풀어보자고. 그럼 3X는 6이지. 이거 뭐야 X는 2. 사실상 똑같은 1차 방정식을 해가 동일하다는 거야. 아 이게 뭐예요? 그럼 P 집합은 뭐죠? 그럼 진리 집합으로 2를 원소로 갔는데요. 1차 방정식에 Q 집합은 뭡니까? 그럼 2를 원소로 갔는데요. 라고 해서 서로 같은 집합인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잠깐 서로 같은 집합이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Q가 P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잖아. P, Q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여기서 자 우리는 뭐 할 거냐? P면 Q이다. 요 앞에 등식을 만족하면 X는 2입니다. 참이죠? 참이에요. Q이면 P이다. X가 2이면 이 등식 만족합니다. 참이야. 참이야. 그래서 양방향이 다 참일 때는 어떤 때다? P집합과 Q집합이 동일할 때.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완벽하게 동일할 때는 양방향이 전부 다 참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주면 충분 조건인데 너 충분 조건이네. 화살표를 받고 있으면 필요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네. 즉 앞에 있는 P는 충분 조건인 동시에 필요 조건이야. 맞지? 맞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거기 약속이 나와 있어. 뭐라고 부른다고?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P는 무슨 조건이에요? 그러면 Q이기 위한 이거 늘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해야 돼. 일단 이건 약속이라 너네가 왜 충분 필요라고 안 하고 필요 충분이라고 해요? 라고 하면 그냥 약속이야. 저보고 신지호라고 해도 지호신이라고 해도 돼. 근데 그게 약속이잖아. 약속. 우리나라에서는 신지호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그냥 성을 앞에 쓰기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냥 용어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냥 필요 충분 조건. 또 시험 때 충분 필요라고 써가지고 틀리지 말고. 필요 충분 조건. P는 Q이기에 한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그럼 너는 뭔데? 저 Q요? 저는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합니다. 그럼 너도 그래. 저도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조건에는 이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화살표를 주는 거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고 있으면 필요 조건, 양쪽 다 주면서 받고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괜찮죠? 오늘 배우는 거. 자, 이거 가지고 필수 4번, 5번, 6번 풀면 오늘 진도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필수 풀어본다. 자, 필수 4번. 자, 두 조건 PQ가 다른 것 같을 때 P는 Q이기 한 무슨 조건인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조건인지 이름을 붙이려면 뭐부터 판단해야 되냐면 참거짓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우선 판단합시다.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고 싶으면 0과 3 사이이면 1과 2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건데 생각하면서 푸셔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 논리적으로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본다. 포함관계를 본다. 그쵸? 근데 여러분 딱 포함관계를 보시면 느낌 오잖아. 무슨 얘기냐?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게 여기가 Q의 범위라면 뭐 굳이 안 그려도 여러분 벌써 보이긴 할 텐데 0서부터 3까지입니다. 라는 이 녀석이 지금 P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P집합이 더 커. 그렇지? 즉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거는 안 되지. 거짓이지. 그치? 근데 Q이면 P입니다. 이건 참인 거죠?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는 건 되잖아요. 참이잖아요. 오케이? 참거짓을 먼저 판단하라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 화살표로. 시험 볼 때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돼.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 P는 무슨 조건이야? 라고 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꼭 써야 돼. Q이기 위한
자, 근데 P가 무슨 조건이에요? 그럼 화살표를 받고 있네. 주충, 박필,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쓰면 끝이야. 간단하지?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P가 뭐냐? 그럼 X가 0보다 작다는 부등식. 이것만 놓고 보면 조건이죠. 명제가 아니고요. 자, Q 조건이 뭔가라고 보면, 자, 절대값이 들어있고요. 이게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풀어야 돼. 얘이면 얘이다, 얘이면 얘이다를 이제 참고해서 판단하기 전에 얘를 풀자고. 방정식을. 자, 우리가 요거 나오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풀잖아요. 그쵸? X가 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2x는 0 이렇게 되죠? 2x는 0. 그럼 x는 0. 그래서 x는 0은 이 범위를 만족하네요. 그쵸? 0 이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x가 0이면 되네. 0이면 만족하네. 자, 그럼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x하고 마x죠? 그럼 0, 늘 성립하네.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늘 성립하네. 두 개 합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하네. 이거죠. 그래서 자, 요 등식을 푼 게 해가 이겁니다. 부등식으로 나온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죠? 괜찮죠? 여기까지. 갑니다. 자, 둘의 포함관계 생각했어? 0보다 작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지. 그치? P이면 Q에다가 참이지.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지. 왜? 여기는 발레가 0이잖아. 0. 0은 여기 포함되지만 이거는 0은 안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참거짓을 밝혀라. 이렇게 하면 거짓이고. 그럼 걔가 P는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말로만 할게요. 그럼 P는 화살표 주고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러시면 끝이다. 됐죠? 요렇게. 자, 그 다음 3번 보기를 봅시다. 자, 그 다음 3번. 자, P 조건에 뭐라 되어 있냐면 X제곱은 1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Q 조건에 X의 절대값이 1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자. 얘 풀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이 1인 건 또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두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해가 똑같아요. PQ, 제1 집합 보면 서로 같은 집합인 거야. 그럼 됐네. 서로 같은 집합이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잖아요. 그쵸? 서로 같을 때는. 오케이. 자, 그럼 P는 무슨 조건이에요? 그럼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쓰시고,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 괜찮지요? 앞뒤가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쓴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하셔서 여러분들이 4-1번하고 4-2번은 과제로 합시다. 넘어갈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필수 5번으로 갑니다. 필수 5번. 자, 볼게요. 필수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등식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요 부등식이 x가 1 이상 5 이하가 되게, 요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얘가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화살표를 주는 거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건 아니고, 얘 둘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건 맞다는 거. 그래야지 화살표 받고 있는 거지. 그래야지 필요 조건이지. 그지? 어때? 괜찮아? 이렇게 쓰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관계를 봐. 자, 요 x의 범위하고요. 요 x의 범위를 보자고요.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아, 너 충분 조건이야? 그럼 화살표를 너 주는 거구나. 받고 있진 않구나, 너. 이렇게. 화살표를 그러니까 주는 건지 받는 건지만 판단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포함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1에서부터 5까지라는 게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포함관계를 보시면, 자, 이제 수직선으로 가야지. 부등식 나오면.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예요. 라고 이렇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 조건을 나타내는 범위는 화살표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쵸? 커야지 참이잖아요. 그래서 A서부터 6까지입니다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충분입니다, 필요입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어떤 게 작은 집합이고 어떤 게 큰 집합인지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란 멘트로 대체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가. 자, 화살표가 이쪽이 맞는 거죠. 이쪽이 맞다는 얘기는 얘보다는 얘가 더 작은 거예요. 얘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 빨간색이 1서부터 5까지입니다. 안에 포함돼야 돼. 이렇게. 괜찮죠? 그럼 B하고 4요. 자, 요거 가지고 그림 세팅이 끝났고 이제 봅니다. 자, A는 어디 있어요? 그럼 A는 1보다는 왼쪽에 있는데 둘 다 등호 있죠?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은 위치여도 되는 거고요. 등호. 자, B는 어디 있어요? 그럼 1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1보다 오른쪽인데 자, 등호 있어도 되겠죠? 둘이. 됐습니다. 그럼 됐네. 요런 관계네. 자, 그랬을 때 A의 최대값 그러면 1이겠죠? B의 최소값 1이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어때? 괜찮아? 아래 5-1, 5-2, 5-3 볼 텐데 5-2번을 잠깐 볼게. 5-2번. 너네 과자를 그냥 맡겨도 될 것 같긴 한데 잠깐 보자 같이. 자, 거기 아래 5-2번을 좀 봐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x제곱 이렇게 한번 봐보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 있죠. 얘가 x-1은 0이 아닙니다 라고 되기 위한 얘가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뭐뭐이기 위한 보지 마시고요. 뭐뭐는 충분 조건 이것만 보세요. 답 쓸 때만 그냥 뭐뭐이기 위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화살표를 주는 애라는 거예요. 주충. 받는 애는 아니라는 거죠. 받는 애까지도 말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겠지. 그치? 충분 조건입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런데 뭐야? 이 뭐 하자는 플레이야? 이거. 얘들아, 요거 P라고 한번 놔볼까? 요 Q라고 한번 잠깐 놔볼까?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P면 Q에다가 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거 알겠다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2차 방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1차 방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근데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잖아. 아, 머리 아프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머리 아파.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지. 기본적으로 있는 조건이 머리 아프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면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우를 쓰자라는 걸 지난번 했단 말이야. 대우. P면 Q에다가 참이면 너의 대우도 참인 거 내가 알지 참 이러면서 자리 바꾸면서 부정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풀면 얼마나 좋냐는 거야. 얘 부정. x-1이 0이면 자, 저 2차 방정식을 만족한다로 바꾸면 개쉽네. 개쉬워. 이게 훨씬 쉽네. x가 1이면 이 등식을 만족한다고? 그럼 여기에 1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1 더하기 a-3은 0이다. 아, 됐네. a가 2네. 끝났어. 아, 너무 쉽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좀 복잡한 게 나오면 무조건 대우 쓴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이번 시간은 용어를 배운 거야. 조건들의 이름 붙이는 용어를 배운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5-3번 이런 거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6번이 하나 있구나. 필수 6번. 오케이, 필수 6번까지 하고 진도는. 좋아, 필수 6번 하나 더. 6번 같은 거 잘 나오지. 6번 같은 거 한번 봐보자. 필수 6번. 자,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라지 P와 라지 Q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나 P는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이거 그냥 바로 써볼게. 자, 나 P는 충분 조건이야. 나 Q이기 위한 이라고 했으니까 나 P가 화살표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되고 받는 건 아니구나 이거야. 주는 거에만 집중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야. 자, 그 다음 얘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포함관계가. 괜찮죠? 이겁니다.
전 벤 다이어그램 그릴래요 라고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P 여집합인데 어떡하지? 괜찮아. 그냥 P 여집합으로 쓰면 되지 뭐. Q 여집합으로 쓰면 되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푸셔도 됩니다. 혹은 CC, 둘 다 CC가 있잖아요. 너무 불편한데요. 그래서 성질이 기억나는 친구. 양쪽에 둘 다 CC 붙여서 여집합에 여집합으로 해서 PQ의 관계를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부두모양 바뀌듯이 이렇게 바뀐다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상황이나 Q가 P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Q가 P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쓰나 여러분 이렇게 쓰나 동일한 그림 세팅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보세요. 편한 대로 그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좀 주의하실 거는 사실상은 이렇게는 잘 안 써. 사수형 같은 데 이렇게 쓰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을 때 항상 작은 걸 왼쪽에 큰 걸 오른쪽에, 그래서 작은 게 큰 걸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까칠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감점 요소다.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맞는 거 고르세요. 그랬어요. 됐죠? 그러면 뭐 1번은 뭐 P, Q 합집하면 P니까 틀린 거고요.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번 있나? 4번? 4번이 옳은 거다라고 되는데 P, 4번 보기 좀 보세요. 옳은 보기로. P 합집합, Q의 여집합. 자, 이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거에 세팅해서 외워야 되는 보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나? P가 뭐야? 큰 거. 큰 거에서 합집합은 색칠하기에서 덧칠하기. Q의 여집합, 작은 거의 바깥쪽. 작은 거의 바깥쪽을 덧칠하. 큰 거 색칠한 후 작은 거의 바깥쪽을 덧칠하면 전체가 된다. 라는 이 구조는 외워야 되는 구조 중에 하나고요. Q가 작은 거구나 라고 바로 식만 보고도 들어올 줄 알아야 돼. 요거는 외우라고 했던 보기술 중에 하나인 거 이해가지? 얘 보고 얘로 갈 수도 있지만 얘 보고 그냥 얘로 바로 다이렉트도 가실 줄 알아야 돼. 어쨌거나 4번 빼고는 다 옳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6-1번만 잠깐 그냥 볼까요? 6-1번 뭐 잘 풀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6-1이요? 6-1. 6-2 풀죠. 6-2. 자, 그걸 봐보세요. P하고 Q하고 합집합했던 게 P래요.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Q하고 R하고 교집합했더니 R이랍니다. 확인이 됩니까? 바로 되죠? 야, PQ를 두 개를 합집합했는데 어떻게 둘 중에 하나인 P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는 그림 세팅이 바로 된대. Q가 있으면 P가 더 큰 거지. 그래서 둘의 합집합은 P가 된 거죠. 그쵸? Q하고 R하고 교집합이 R이 되려면 R이 더 작고 Q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R이 이렇게 돼 있네. 요런 PQR의 대소를 판단할 수 있네. 그치? 괜찮지? 부분집합 관계. 서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갑니다. 자, 1번부터 1번. Q는 P 이기한 충분 조건이니? 그래서 Q는 화살표를 주는 이런 게 성립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치? Q가 P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어본 거야. 맞네. 그래서 1번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자, 2번. Q는 R에 기한 필요 조건이 Q가 화살표를 받고 있어야 돼. 화살표를 쫙 해놓고 Q는 받는 쪽, 뒤쪽으로 좀 넘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위치를. 괜찮죠? 그럼 Q는 R에 기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맞냐? 그 얘기는 R이 Q의 부분집합이 없는 거야. 맞네. 자, 그래서 3번. R은 P 기한 충분 조건이니? 자, 화살표 해. 충분이니까 앞에 있는 게 R이 앞에 있는 거고 걔가 말하는 대로 P는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R이 주는 거지. 주는 거 화살표를. 그럼 R이 P의 부분집합이니? 맞네요. 그쵸? 자, 4번. 나달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화살표 주시고요. 화살표에서 나달은 화살표를 받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자리에 낙큐 들어가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이거 맞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가 맞냐고 물어본 건 얘 대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대우이면 R이면 Q이다가 참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럼 R이 Q의 부분집합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 R이 Q의 맞네. 그렇죠? 자, 5번은 왜 틀렸을까? 5번이
자, Q는 충분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Q가 화살표를 주고 있는 거고요. 나피는 받고 있는 이런 세팅을 하시고요. 얘가 맞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물어본 건데, 자, 전체는 당연히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림 보면 뭐 아닌 거 바로 나오겠죠. 그죠? Q가 P의 바깥쪽에 포함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괜찮아, 오늘 진도? 여기까지. 잘 들었어?